자, 보자. 살인죄, 상해죄보다도 더 재밌는 이제 폭행죄. 이거는 뭐 때리는 거지 뭐. 자, 한번 보자. 폭행죄 법조문 사실 의미 없지만은 그래도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십시다. 그렇지 뭐 고문 신체겠냐 설마. 260조다.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너무 간단하네. 그러면 폭행과 관련된 판례들만 암기하면 되겠네. 쉬울까 안 쉬울까? 엄청나게 쉽습니다. 예. 자, 객관적 구속요건 안 봐도 되고 행위객체 사람의 신체 법조문 체크했지. 예, 그 다음에 폭행을 가하는 것인데 판례만 보면 된다. 근데 오른쪽 자 동그라미 기억. 어떤 책은 이 폭행 개념과 관련해서 아주 그냥 막 어렵게 뭐 도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던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이 잘 돼 있네. 동그라미 A번 체강의 폭행, 광의 폭행, 협의 폭행, 체협의 폭행 이런 식으로 D번까지 서술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암기한다. 아니요. 그런 생각 버려라. 자, 폭행 개념과 관련해서는 요 두 사건만 비교하면 돼. 두 사건.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지. 예, 점심시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언급해야 되겠다. 똥사건 1, 똥사건 2. 좀 더럽나? 어쩔 수 없다. 야, 나중에 막 여러분들 그 경찰관 돼가지고 한번 수사 한번 해봐라. 그 얼마나 그 끔찍한 시체들 많이 보겠냐? 그지? 뭐 그 끔찍한 시체들 더러운 걸 이렇게 봤다고 뭐 아유 뭐 식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경찰관 자격이 없지. 나중에 베테랑 한번 돼봐라. 그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다. 시체 옆에서. 옛날 우리 아버지도 그러했다고 하시던데. 예. 부산 이제 송도에 그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토막살인 사건. 그 사건을 이제 담당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체가 아니잖아. 머리는 북쪽에, 몸뚱아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 오른팔은 저 동쪽, 왼팔은 서쪽, 뭐 다리는 저기 밑에 뭐 남쪽에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시체 아니잖아. 이런 어떤 토막난 시체들 보면은 한 몇 주 정도는 그냥 밥맛이 없대. 예,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형사활동 하실 때 처음에는. 근데 이제 베테랑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진다고 하시던데. 그냥 이런 끔찍한 토막난 시체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셨다던데. 자, 요 정도쯤이야. 그지? 경찰관이 되실 여러분들은 뭐 절대 비상하면 안 되겠지. 자, 똥사건 1, 똥사건 2 비교를 하고 폭행 개념을 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두 이웃이 있습니다. A라는 이웃이 있었고 바로 그 옆집에 갑이라는 이웃이 있었대. 사이가 안 좋아. 맨날 티격태격입니다. 이날도 이제 티격태격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이제 갑이 열받았나 봐.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싼 똥 있지. 자기가 싼 똥을 그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요. 자기가 산 똥을 담아가가지고 A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 A를 향해서 그걸 던졌다. 똥을 던졌다면 이거 당연히 폭행이지. 신체를 향해서 던졌잖아. 돌멩이를 던졌다. 다 폭행이잖아. 근데 자, 갑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산 똥을 갖다가 A를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A의 집 마당에다가 내리 던져요. 요게 포인트다. 마당에다가. 예? 자, 그 다음에 똥사건 2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무대가 파출소입니다. 예, 파출소.
파출소에서 당연히 B라는 경찰관이 열심히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성실히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얘가 뭐 B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뭔가 뭐 B가 부탁을 잘 안 들어줬나 봐. 뭐 그럴만 해서 안 들어줬겠지. 그래서 이제 B는 이제 자기 딴에는 열받은 거야. 열받는다고 역시 자기가 산 똥을 또 싸들고 갑니다. 비닐봉다리에다가 또 싸들고 와가지고 B한테 뭐라만 따지면서 열받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B를 향해서 그 똥을 던진 게 아니라 뭐 파출소 바닥에다가 내던집니다. 자, 똥을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던졌다. 돌멩이를 던진 거하고 똑같아. 그럼 당연히 폭행이 되겠지. 근데 이 두 사건은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마당, 파출소 바닥에다가 내던진 겁니다. 자, 근데 똥 사건 1에서 문제된 범죄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순 폭행죄고, 똥 사건 2에서 문제된 범죄는 경찰관이 대상이니까 무슨 죄?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되었대. 아니 근데 이게 왜 폭행 개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까? 법조문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법조문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뭐한 자? 폭행한 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 공집방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폭행 개념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요것이야 당연히 폭행이라고 돼 있었을 것이고 그 행위가. 예. 공집방도 결국 폭행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폭행 개념과 관련된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 똥을 마당에다가 던진 요 케이스는 폭행죄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똥을 파출소 바닥에다가 던진 요 케이스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머리를 한번 써봐. 머리를. 폭행죄 폭행 개념과 공집방 폭행 개념을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불성립 성립으로 끝났다. 불성립 성립으로 끝났다면 이 두 폭행 개념을 비교했을 때 어떤 폭행 개념이 더 넓단 말이야. 빨리 말해. 공집방 폭행 개념이 더 넓다 이 말이지. 왜? 바닥에다 던졌는데 이거는 성립으로 끝났잖아. 저 폭행을 인정했다 이 말이고 이거는 폭행을 인정 안 했다 이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공집방 폭행 개념이 폭행죄의 폭행 개념보다 더 넓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이상 필요도 없다. 그 이하도 없어. 필요 없어. 딱 요까지만 기억하면 돼. 공집방 폭행 개념과 폭행죄 폭행 개념은 글자는 같으나 좀 다르다. 요쪽, 즉 공집방 폭행 개념이 폭행죄 폭행 개념보다 더 넓다. 그것만 기억하라. 두 사건을 통해서. 알겠냐? 왜냐하면 폭행죄는요. 폭행죄 폭행은 이거야.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뭔가를 던져야 돼.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사람이라고 돼 있어. 사람 신체라고 돼 있어. 법조문서 바로 신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폭행죄 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뭔가를 날려야 된다. 근데 공집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경찰관의 신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냥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죄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공집방의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 신체를 향해서 뭔가를 던질 필요가 없다. 경찰관의 주변 이런 파출소 바닥에다가 뭔가를 던진 경우도 경찰관한테 이렇게 위협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공집방 폭행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쪽 폭행이 더 넓다 이 말이지. 자, 그거와 관련한 내용만 체크하면 되거든. 동그라미 B번 광의의 폭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집어치고요. 저 뒤에 공무집행방해죄 동그라미 딱 쳐라. 이거 하고 동그라미 C번 협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집어치고요. 어딨노? 본죄라고 돼 있지. 본죄가 뭐고? 폭행죄라고 적어. 그리고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이 광이라는 말, 협의라는 말 이제 이해됐지? 공직방 폭행은 광의, 폭행죄 폭행은 협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뭐 광인이 협의니 이런 용어는 까먹고 공직방 폭행 개념이 더 넓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폭행의 의미. 자, 우리 판례가 표현하는 폭행 개념 한번 보자. 물론 폭행죄의 폭행을 말합니다. 본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자 신체에다가 동그라미 꽝. 뭐 법조문 다시 확인하는 거지. 신체에 대하여 요 표현을 잘 써. 우리 판례가 유형력에다가 동그라미. 유형력이 뭡니까? 물리적인 공격을 요따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유형력. 똥을 던진다, 강목을 던진다, 돌멩이를 던진다, 심지어 이거 뭐 그냥 주먹을 날린다. 전부 다 물리적 공격이지. 이런 걸 갖다가 뭐 독일산으로 유형력 이렇게 표현하나 봐.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 판례가 잘 사용을 합니다. 됐나? 예. 그 다음 강간죄, 강도죄도 폭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그 해당 파트 가서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예. 지금은 요 두 가지 범죄만 비교하자. 예. 됐어. 그 다음 알고 가기, 모르고 가기. 모르고 가기. 그 다음에 저 밑에 디귿번 봐봐. 폭행의 수단 방법 제한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넘어가지. 안 나오고. 자, 이제 판례로 그냥 체크하면 돼. 내용은 절대 보지 말고 그냥 판례만 봐도 된다. 강론은. 보자.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서술하는 이유는 그 판례를 갖다가 이제 좀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 없이 그냥 판례 봐도 상관없어. 판례를만 보면서 그냥 쑥 이렇게, 그 핵심적인 기초적인 내용 서술해도 상관없다. 자, 일단 한번 보자. 핵심 판례. 1번. 단순히. 벌써 요 단어만 봐도 처벌. 복잡히. 하드. 처벌. 단순히. 간단히. 이런 거 있잖아. 다소.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소프트야. 자, 근데 이거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기억 안 나면 단순히 딱 체크하고 불처벌 찍으면 돼. 자. 방문에다가 동그라미 땅 쳐라. 아까 내가 폭행죄 폭행은 뭐 그렇지. 신체라고 했지.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공격 가하는 거다. 그런데 방문은 아니지. 밑에다가 적어. 신체 X. 그래서 방문을 갖다가 발로 몇 번 찬 것은 폭행이 아니다라는 판례. 불처벌. 2번이 바로 인분사건, 똥사건입니다. 인분에다가 동그라미. 똥을 갖다가 유식화 표현하면 인분이라 돼. 근데 보통 야, 너 인분 쌌냐? 그런 말 하나? 아니지. 야, 너 똥 쌌냐? 이러지. 자, 집 마당에다가 현관펜. 집 앞 마당 현관펜. 밑에다 저 역시 신체 X. 그 다음에 3번 쉽습니다. 어린애 업은 사람. 어린애 동그라미. 사람 동그라미. 자, 물어보자. 어린애를 입은 사람, 엄마지. 엄마를 밀었던 못들여. 결과, 자, 어린애가 사망에다가 줄박. 처벌, 불처벌. 그래. 폭행치사죄로 물어볼 거거든. 성립, 부성립. 성립 찍으면 돼. 뭐가 어렵냐? 예. 원래 이제 인식했던 것은 누구? 엄마. 그 사람 밑에다가 인식. 근데 결국 죽은 사람은 어린애. 예. 어린애 밑에다가 발생. 의미 없지? 처벌, 것.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봐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줄박. 처벌, 불처벌. 그래. 그 다음 5번은 조심해야 된다. 음향사건. 너로 암기한다. 음향사건. 또는 이제 순수 우리말 사용해서 소리사건. 예,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자, 갑하고 A하고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하는데 갑이 갑자기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 소리. 음양 소리 사건 이렇게 연결해. 자, 물어보자. 소리는 무슨 물리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뭐 그냥 외치는 거잖아. 예. 다만 좀 시끄러울 뿐이지. 뭐
소리 때문에 날아가고 그런 건 없잖아.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냥 막 장풍처럼 휙 날아가고 그런 경우는 없지. 거의. 자, 그래서 소리 음양은요 이런 식으로 알아둡니다. 원칙적으로 소리는 폭행 OX X입니다. 다만 판례 표현 중에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 고통을 줄 정도의 뭐 소리 또는 음양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뭐야? 폭행오다. 너무 그냥 시끄러워서 귓구멍을 갖다가 막 찢어버릴 정도. 그지? 알지? 확성기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너무 그냥 막 고성을 고래고래 지른다. 그래서 귓구멍이 거의 찢어질 정도가 된대. 그래서 고통을 줄 정도의 소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폭행이다 라고 체크하면 된다. 잘 봐야 돼. 소리 음양이라는 단어 그 주변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폭행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 그러면 5번 한번 봐보자. 자, 전화기를 이용이니까 소리다, 그지? 예, 전화기를 이용. 근데 줄 거는 거 한번 봐보자.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전부 다 소리다, 그지? 근데 그 근처 있구나. 저게 두 번째 쪽 같은 머리.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양 줄박. 요거는 폭행 OX. 이거는 폭행 O지만 그런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고통 정도 폭행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고통 정도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면 폭행 X.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본전은 그 기수식이다. 본전은 형식범위라는 말이 있는데 지워버리고 그 밑에다가 이꼬르 거동범위라고 적어. 폭행죄는 거동범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기수와 관련된 그런 개념인데 용어 정리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 보통 기수는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지. 근데요 폭행죄는 결과 발생 필요 없어. 뻗으면은 바로 뭐 기수야. 뻗는다. 그걸 갖다가 일본식으로 거동한다 이라대. 그러니까 폭행죄는 뭐 때려가지고 뭐 어이구 멍이 들고 할 그런 결과 필요 없고, 폭행하는 행위, 즉 폭행하는 거동만 있으면 바로 기수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가끔씩 싸울 때도 있었지? 없었나? 싸울 때도 있었지? 있다 치고. 자, 여러분들 친구하고 이제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를 향해서 주먹을 갖다 날렸어. 폭행했지?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싹 피했단 말이야. 결과가 있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수미수, 기수야. 뻗기만 하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기수야. 그걸 거동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동범의 반대는 뭡니까? 뭐겠노? 결과 발생이 필요한 범죄. 결과범 이렇게 표현한다고. 암기할 필요 없다. 거동범 이런 용어들만 기억하면 되지. 결과범 그거는 99.9%가 다 결과범인데 그걸 왜 암기하냐? 잘하네. 그 다음 핵심 판례 아주 쉽다. 현관펜 두 번째 줄. 폭언 수차 반복 사건입니다. 폭언 수차 반복. 느낌이 어때? 하드 소프트? 자, 바로 폭언을 한두 번 반복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하드 소프트. 폭언이 뭐고? 이것도 소리잖아. 폭언 여기거든. 소리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폭언 자체는 소리가 되니까 폭행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폭언 수차 반복이야. 막 여러 수십 차례 폭언을 하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지. 고통이라는 단어 대신 수차라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폭언 수차 반복 사건은 폭행 O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키워드만 잡고 그냥 암기하는 단수 무식한 판례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문제 퀴즈 오늘 냈는데 풀었나? 진짜가 풀으냐? 아직. 예전에 이제 그 퀴즈 정답 해설을 하면서 원샷 원킬이라는 말을 한번 그지? 표현한 적이 있지. 원샷 원킬. 원샷 원킬이 뭐냐면은 전에 설명했나? 안 했지? 원샷 원킬은 그냥 어떤 판례 키워드 잡고
키워드 잡고 정답을 찢는 기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원샷 원킬. 알겠냐? 원샷 원킬.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 말이야. 간단한 판례들을 원샷 원킬 판례 이렇게 표현한다. 그 실전 문제지를 딱 받아보고, 예, 그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 문제에 있는 판례를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읽어본다. 바보지. 키워드만 딱 보고 그냥 바로 정답 찍고 내려와야 돼. 전부 다 원샷 원킬 판례들은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는 겁니다. 혹은 숫자 반복이 바로 원샷 원킬 판례 중에 하나다. 물론 대부분이 다 원샷 원킬이지. 뭐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판례들은. 물론 가끔씩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판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형법상 폭행 개념 집어치워라. 안 봐도 된다. 똥사건 1, 똥사건 2만 기억하라. 그 다음 주관적고 속력권 안 나옵니다. 위법성 집어치우고, 요거 하나 기억하자.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줄만 딱 꺼놔도 상관은 없어. 지금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생일빵 사건 기억나냐? 생일빵 사건 기억나나? 자, 그러면 그 큰 쟁점만 내가 한번 물어보지. 친구야,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면서 손을 딱 뻗었지. 친구가 맞아 죽었지. 진짜 좋은 선물을 해줬지. 하늘나라를 선물해 줍니다. 그 해번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때 사실 공소 제기된 범죄는 뭐야? 폭행치사였는데, 폭행하고 치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부정. 그때 인과관계는 부정. 안 나나? 이 일은 기억나지? 자, 생일빵 먹는 거 아니지. 때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그때 애초에 생일빵 사건은 때려서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해서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폭행하고 치사 사이에 인정이지? 맞나 안 맞나? 기억 안 나? 인정 부정. 이런 자, 보통 두 사건 빼놓고 삿돼지 사건하고 그 새드 피그 스토리 있잖아. 모르나? 돼지 냄새 나는 그 사건. 새드 피그 스토리인 그 삿돼지 사건하고 생일빵 사건하고 요 두 사건 이외에는 전부 다 인과관계 인정이면 자동적으로 예경을 해서 인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두 사건은 달랐다고 했지. 불일치. 인과관계 인정인데 예경 안 해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경할 수도 없었다. 예경 가능성 부정시켜가지고 결국은 폭행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때린 것은 사실이잖아. 폭행죄만 문제가 되었었다. 근데 그때 이제 반의사불벌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했어 안 했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뭐야? 폭행 가해자가 때렸잖아. 때렸는데 합의금 싸들고 와가지고 폭행 피해자한테 싹싹 빌면 폭행 피해자가 무슨 의사 6글자로 빨리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줄여서 6글자. 처벌, 불원, 의사 6글자. 그렇지. 피해자가 재판받는 도중에 판사님 저는 저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은 재판받는 그 가해자는 무슨 판결? 무죄. 일로 와. 한 때려 안 되겠다. 무죄. 그래. 지금 배웠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피해자만. 피해자의 부모가 할 수 있나 없나? 안 되지. 처벌불원 의사는 반드시 only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일방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는 죽어버렸잖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갖다가 표시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결국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판례였다. 다 기억나지? 바로 그때 반의사 불법죄 이야기를 했는데 반의사 불법죄 줄 빡 꺼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밑에다가 6글자 적어두시면 끝. 뭐야? 처벌 불원 의사 끝. 넘어가자. 그 다음 40페이지 존속폭행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미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 의미에 대해서는 다 말했지.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특수폭행 이게 중요하거든. 예,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다. 특수에다 일단 동그랗게 덮쳐라.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은 폭행보다 더 특수한 게 되느냐. 특수폭행죄 법조문 체크하자. 자, 이런 짓을 하면은 특수가 되는 거구나. 단체 가볍게 줄 다중의 위력 줄박 조폭도 생각하면 돼. 단체나 다중의 위력 그러니까 조폭들의 위력을 보이거나 하면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보이거나 뒤에 슬래시 진하게 슬래시하고 현관펜 좀 해라. 위험한 물건 따로 현관펜 휴대 따로 현관펜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다. 위험한 물건 휴대 해서 폭행하면 특수자가 붙구나. 기억하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판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다중의 위력과 관련된 판례는 있어. 근데 그거는 조폭도 생각하면 되고 시험 문제도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거든.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휴대에 대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남겨야 된다. 근데 이거 한 방에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가 어떤 물건으로 때려서 아픈 것 있지. 어떤 물건으로 여러분들 머리를 때렸는데 아파. 그러면 무조건 위험이야. 위험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당연히 칼 위험한 물건 맞지? 여러분들 휴대폰은 아파 안 아파? 니 얘 때린다.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아프겠지.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맞아. 강목 맞지? 그 다음에 유리병 위험한 물건 맞지? 그래.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니까. 근데 그걸 외우고 있다. 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다. 마요네즈 병으로 때렸어. 마요네즈 병 맞았으니까 그럼 아이가 위험한 물건 아니야? 예. 위험한 물건 다 맞지? 옛날에 우리 출제 교수가 실제 사법시험 문제에 어떤 것을 갖다가 출제했는가 하면 요 두 개를 출제했습니다. 나란히 그 옆에. 자, 깨진 병은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깨어지지 않은 병은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나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함정을파대. 예. 우리들은 쏘았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깨진 병은 진짜 맞다. 피나니까 위험한 물건 맞고 이거는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위험하지 않겠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틀렸잖아. 깨어지지 않은 병 때리면 박살나면서 깨지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한 물건 맞고 이것도 위험한 물건 맞습니다. 속지 마라. 예. 자, 그래서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판례들이 많아요. 근데 자, 원칙적으로 딱딱한 것들은 다 위험해. 그지? 왜? 머리 때리면 아프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위험한 물건 인정해야. 다만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페셜한 거 보기 전에 이거 원칙적인 거 확인하자. 어떤 놈이 이제 최근에 보복 운전하면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됐지. 어떤 놈이 승용차로 막 자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짝 따로 붙어서 막 위협 운전하고 있어. 자, 물어보자.
승용차에 받치면은 죽어 안 죽어? 죽지. 그러면 승용차 자체는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막 바짝 따라붙으면서 막 위협 운전했지. 그러면 형법적으로 그게 무슨 죄야? 특수폭행입니다. 이거 위험하잖아. 자, 그런데요, 좀 특별한 거. 요 위에다 적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물이 됐어. 그냥 뭐 성화지 말고 복잡 성화지 말고 그냥 VS를 하면 되지. 아니야? 한글은 아닌 것 같은데. VS 또는 어떤 놈들은 비다사순 뭐 이렇게 쳐 읽고 있던데 뭐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어. 기억만 하면 되지. 뭐고 뭐 몇 대 몇 할 때 그 대 뭐 어떻게 읽어? 벌저스 읽나? 맞는 모르겠다. 버스인가 뭐 하여튼 나는 그냥 버스 옛날에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버스 사건 그렇게 기억하든지 벌시스 사건 이렇게 기억하든지 알지? 자,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물건 맞아. 근데 부정이야. 우리 판례가 또라이라서? 아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위험한 물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어떤 사건인가 봐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이라는 애가 승용차 타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 근데 피해자 역시 승용차 안에 있습니다. 승용차 안에. 근데 갑이 뭐 좀 열받는다고 살짝 들이받았는가 봐. 승용차를. 근데 자, 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는 조그마한 차야. 소형차. 후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차 있잖아. 라노스. 지금은 단종됐다는데 하여튼 판례 표현 중에 이런 말이 나올 거다. 소형차. 친절한 교수님은 라노스 뭐 이렇게 차종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표시를 하시던데 어쨌든 자, 갑이 타고 있던 차는 소형차. 반면에 피해자는 이거보다 좀 덩치 큰 거 타고 있었대. 소나타. 중형차. 이렇게 자, 중형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인 A를 소형차 조그마한 차로 그렇게 심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약간 가볍게 들이받았대.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소형차에 치면 안 죽냐? 그럼 소형차 한번 치보라지. 치어 한번 당해보라지. 죽을걸 그 판사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무슨 소형차 대 중형차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희한합니다. 아, 중형차는 강약 이거에 비해서 강, 소형차는 이거에 비해서 약. 그럼 이상해.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자, 상대적으로 강한 것 타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렇게 약한 것 들이받쳐도 그렇게 위험성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런 경우라면 약대 강 경우라면 이것은 약한 것은 위험한 물건 부정이 된대.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이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를 그냥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라는 것. 그것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시스 사건. 이번에는 이제 어리라고 하죠. 어리라는 애가 자, B라는 피해자를 그 딱딱한 강목으로 내리칩니다. 강목으로. 자, 물어보자. 강목 자체는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인정이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때려서 아픈 것이면 전부 다 위험한 물건 인정이라고. 근데 자, 어떻게 된 게 이 판례는 위험한 물건 부정으로 끝났어. 와, 씨, 판사가 또라이입니까? 또라이야.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거야. 이것도 벌시스 상황이야. 자, 피고인이 때린 것은 강목이거든. 강목인데 반대로 그 당시 피해자는요, 아주
아주 더 강한, 강목보다 더 강한, 뭐가 있노? 줄 알았지? 뭐 두개골? 더 강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 아니, 탁월한, 아주 탁월한 상상력의 소유자네. 두개골로 들이받았다. 글쎄, 그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야? 목보다 더 강한 거, 쇠 파이프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 사실 강목 자체는 위험한 물건 맞아. 만약에 쇠 파이프가 없다. 그냥 강목이다.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그럼 인정으로 찍어야 돼. 근데, 피해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위험한 물건 부정이라고 찍어야 돼. 왜? 벌치수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강목은 쇠 파이프에 비해서 약. 그에 말해서 쇠 파이프는 강목에 비해서 강이라고 평가받으니까 강한 것 들고 있는 피해자는 약한 강목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례야. 또라이인데 뭐 어떻게 하냐. 우리 판례인데 그냥 절대적 진리로 그냥 보고 낭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 다 위험한 물건스러운 것들이야. 보면은 위험한 물건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부정되는 경우면 아주 소프트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자. 자, 혹시 그 당구 치는 사람 몇 진짜 안 쳐? 안 쳐? 그래? 너 당구 큐 때 맞아본 적 있냐? 니나? 안 쳐? 니나? 맞아봤어? 자, 내가 당구 큐 때는 너 머리를 때리면 아프냐 안 아프겠냐? 아프지. 그러니까 잘 봐. 판례야. 당구 큐 때 자체는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그지? 근데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구 큐 때로 뭐 세게 내리친 게 아니고 장난삼아 피해자 머리를 톡톡 내렸대. 까똑. 알지? 까똑. 자, 느낌이 어때? 소프트, 하드, 까똑. 톡톡, 툭툭. 자, 전부 다 까똑 사촌절이거든. 자, 느낌이 소프트하다. 그래서 희한하게 분명히 그 당구 큐대 자체는 위험한데 톡톡, 툭툭 이렇게 때린 것은 까똑하고 사촌이다. 즉 소프트하다라고 해서 결국 전부 다 위험한 물건 부정으로 끝냈습니다. 심지어 식칼 있잖아. 식칼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근데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때린 적이 있어. 그 피해자를 세게 때린 게 아니라, 뭐 찌른 게 아니라, 식칼의 그 칼자루 부분으로 톡톡 때렸대. 그때도 톡톡 나와. 처벌, 불처벌? 위험한 건 부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안개하면 되지. 자, 그 다음, 객관적 구속요건. 동그라미 기억, 단체, 다중, 심심할 때 봐라. 뭐 생각 안 나면 조폭 비슷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핵심 판례 1번은 안 넘을 겁니다. 거의 60년대 판례니까. 근데 봐 2번 체류탄 형광펜. 자, 위험한 물건 인정, 부정? 그렇지, 인정. 이런 것들이라니까 나온다라는 게. 그 다음에 위력. 우리 판례의 위력 표현을 한번 볼까? 줄 한번 딱 꺼두자. 암기할 필요는 없고 눈으로 한번 보면서 줄만 꺼두면 충분합니다. 자, 위력이라 하면 우리 판례 표현이다 이거.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 줄바. 에이씨, 이 무슨 세력? 모르지. 그냥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조폭들 웅성웅성 모인 거 생각하면 돼. 알겠냐? 나머지는 보지 말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물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봐라. 그 위험한 물건 두 번째 줄 봐봐. 판례는 면도칼,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드라이버 전부 다 판례거든. 쪽과이. 근데 옛날에 무식하게 공부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외웠잖아.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지. 인생이 외울 필요 있냐 없냐? 없다니까. 이런 걸 외우면 되지. 깨진 맥주병 나오네. 깨지지 않는 맥주병 다 위험하지. 자동차 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이런 것만 달랑 이렇게 내놓고 묻고 있다고 전부 다 위험한 거 인정이라니까. 아니 설마니 솜방망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겠나? 솜방망이 가지고. 솜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미친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했겠냐. 전부 다 딱딱하니까 대법원까지 그냥 공소제기를 했겠지. 자,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
휴대 이제 이야기하지. 휴대. 휴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대 생각하면 돼. 칼을 휴대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펜 휴대하고 있지? 펜을 휴대한다 라고 할 때 그 휴대 생각하면 돼. 그걸 국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대. 우리 판례가 소지. 맞나? 요게 국어적인 휴대 개념이란다. 맞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 어떤 사건에서? 아까 봤던 성룡차 사건에서. 자, 이거는 벌스 사건 아니다. 벌시스 사건 아니야. 갑이라는 미친놈이 송룡차로, 자, 뭐 중형차 아니야. 네, 그냥 걸어가는 A를 들이받은 거야. A를.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피가 나오거나 뭐 뼈가 부러진 적은 없다. 만약 피 나왔다, 뼈 부러졌다 그러면 뭐야? 상해가 되겠지. 예, 상해가 될 건데 그건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툭 부딪히고 그냥 간 거야. 폭행인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놈의 자식을 단순 폭행죄로 가볍게 처벌할까? 특수 폭행죄로 무겁게 처벌할까?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 국하고 매치가 안 돼. 분명히 휴대는 소지라고 했지. 얘는 지금 성룡차로 소지했나? 소지라는 것은 뭐야? 자기 손에 딱 쥐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큰 덩치의 성룡차를 어떻게 소지가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대법관들이 고민합니다. 아이씨, 이걸 소지했다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위험한 물건 휴대, 즉 특수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하고 싶고, 뭐 어떻게 하지? 에이씨, 모르겠다. 휴대라는 개념을 국어적인 의미보다 넓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성룡차로 몰고 폭행한 경우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고 싶어서 휴대 개념을 소지보다 넓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널리, 키워드다. 이용하여 요렇게 휴대를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를 널리 이용한 경우지. 이용한 경우잖아. 자동차를 널리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휴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특수폭행죄로 중하게 처벌했다. 그 휴대 여기는 없네. 있나? 요게 더 중요하다. 요거 딱 체크하고 그 다음 리언번 한번 보자. 두 번째 줄.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줄박.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그러니까 야, 몇 시간 전부터 망치를 강목을 들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폭행 행위 당시에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딱 들고 그냥 때리면 휴대에 해당한다라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자,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밑에다가 적어라. 행위시 이리 적어놓으면 돼. 행위시 휴대 족 이리 적어놓으면 돼. 다음 핵심 판례. 자, 1번 두 번째 쪽 겉머리 현관펜. 이것도 재밌는 사건이다.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까지 현관펜. 그리고 그 옆에다 적어라. 버섯칼 사건이라고 적어두면 돼. 버섯칼 사건. 사실 요거는 자, 옆에다 그 빈 공간에다 적어. 버섯칼 사건 옆에다가 적든지. 요거는 특수폭행죄 판례가 아니라 나중에 배울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특수주거침입죄 사건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 케이스라고 적어라. 아니, 특수주거침입죄 케이스가 왜 특수폭행 요 파트에 있습니까? 특수 의미와 관련해서 특수폭행죄 특수하고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하고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 앞에 그냥 땡겨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은 이 특수주거침입죄도 역시 마찬가지 뭐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주거침입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버스카 사건. 요 결론과 이유가 중요한 거지.
갑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웃에 사는 A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A 집에 A는 지금 뭐 잠깐 볼일 보고 있고, 자, 갑하고 A하고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았는가 봐. 그래서 맨날 또 티격태격이야. 근데 이제 이날 사건 당일 날은 갑이요, 처음부터 A한테 뭐 따지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 갑은 오로지 버섯을 캐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버섯을 캐러 가야지. 인근에 이제 야산에 버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오로지 버섯을 캐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버섯 캐기 위한 그 칼 있잖아. 예, 버섯 캐기 위한 칼을 갖다가 이렇게 갑 주머니 안에 딱 이렇게 소지를 하고 있었단다. 그래 이제 버섯 캐러 갑니다. 갑은 버섯 캐러 갔는데, 갑자기 얘한테 뭔가 따질 일이 생긴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자기 주머니 안에 버섯 칼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그냥 뭐 애한테 뭐 따지러 들어간 거야. 물론 칼을 사용하지도 않았겠지. 몰랐으니까. 갑자기 그냥 들어간 거다. 그 상황이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 우선 이제 이해가 되나? 자, 근데 요거를 옛날에 어떤 강사들은 잘못 설명했었습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되어서 특수주거침입죄 무죄로 끝났거든. 무죄로 끝났는데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나도 이렇게 어떤 강사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이 버섯칼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서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이다. 그래서 특수주거침입죄 부승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이상하게 이제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어. 예, 판례를 갖다가 찾아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버섯칼, 칼이잖아. 위험한 물건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이야. 근데 무슨 위험한 물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위험한 물건 맞고요. 휴대 한 건 맞지. 예, 주머니에 소지한 건 맞잖아. 아니 시끄러면 왜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입니까? 그 옆에다 적어. 위험한 물건 휴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없어. 모르고 그냥 갔잖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 위험한 물건 휴대 고의가 없어서 결국 특수주거침입죄 부정으로 끝났던 사건이다. 근데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 알면 좋지만 이것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버섯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라고 우겨. 예, 뭐 맛없는 사람들도 맛있다라고 우겨. 자, 그래서 버섯은 맛있다. 맛있으면 불처벌. 그래서 특수주거침입죄 무죄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예, 이제 시간 됐으니까 그 밑에 몇 개 판례와 이제 다음 파트는 조금 에너지 보충하고 나서 배우도록 합니다.